자, 이번 강좌에서는 원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순열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자, 이 순열을 원형으로 배열한 것. 자, 그것을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원순열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순열을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자, 우리 이런 문자 3개를 주겠습니다. 자, 이 3개에 대한 순열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몇 가지 나옵니까? 3팩토리얼계 나오죠? 순열의 가지수는 3팩토리얼계가 나옵니다. 즉, 간단하게 6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일일이 한번 좀 배열을 해볼게요. A, B, C라고 하는 순서로 배열되어지는 게 있을 거고, A, C, B도 있을 거고, B, C, A 있을 거고, B, A, C 있을 거고, C, A, B 있을 거고, C, B, A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6개입니다. 이게 지금 순열의 가지수예요. 요게. 자, 이때 얘네들을 원형으로 한번 좀 배열을 해봅시다. 자, 원형으로 배열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이제 원순열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내가 원형으로 배열을 하려면 이렇게 동그란 원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가 배열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배열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 배열을 하는데 A, B, C 이렇게 붙여놓고 원형 배열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이 원을 정확하게 3등분을 해서 A, B, C 이렇게 배열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A, B, C는 A가 여기에 자리를 잡는다면 B가 여기에, C가 여기에 이렇게 오는 게 정상적인 원형 배열의 형태로 우리가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BCA도 한번 배열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B, C, A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CAB 또 한번 볼까요? C, A, B. 자, 이런 식의 배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배열하고 또 이런 배열. 우리 지금 요거는 배열을 안 시켰어요. 자, 똑같이 배열을 시켜봅니다. A, C, B. A, C, B. 그 다음 여기서도 B, A, C. B, A, C. 여기에 C, B, A. C, B, A. 자, 이렇게 배열되어지는 경우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배열되어진 형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개가 갸우뚱했을 거예요.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얘네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보세요. A가 지금 여기에 자리를 잡고 삥 돌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A가 있을 때나 여기에 A가 있을 때나 어때요? 지금 배열이 똑같죠? A의 왼쪽에 B가 있고 오른쪽에 C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C가 있고 왼쪽에 B가 있네. 왼쪽에 B가 있고 오른쪽에 C가 있네. 결국 얘네들은 지금 보면 원으로 본다라고 치면 원형 배열, 원순열로 생각한다고 치면 얘네들은 모두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또 한번 보세요. 얘들 지금 보면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원형 배열을 했다라고 치면 A의 오른쪽에 C가 있고 왼쪽에 B가 있네. A를 기준으로 왼쪽이죠. 왼쪽에 C가 있고 오른쪽에 B가 있네. 여기도 지금 보면 왼쪽에 C가 있고 오른쪽에 B가 있어요. 이렇게 돌렸다라고 했을 때. 다 똑같은 거죠, 결국. 이것들이 지금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순열의 가지수는 상당히 종류가 많지만 얘네들의 양 끝을 잡아가지고 딱 돌려주면 이게 똑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같은 배열이니까 빼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뺄 거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전체 일반적인 순열의 가지수를 생각을 해서 그 중에 같은 것들을 빼버리는데 어떻게 뺄 거냐. 기준이 되어지는 원소, 이 하나의 원소를 잡아가지고서 그 원소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가, 가능한 위치 가지수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능한 위치가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어 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원순열의 가지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조금 복잡한가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순열의 가지수를 생각을 하고 원형으로 배열을 했을 때 똑같은 것들은 한 가지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자.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원순열의 가지수는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원순열의 가지수는 일단은 순열을 먼저 생각을 해요. 순열을 배열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기준이 되어지는 위치의 개수, 기준 위치의 개수로 나누어 줌으로써 똑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n개라면 그것에 대한 순열의 가지수는 n 팩토리얼 개가 될 테고 그것들 중에 이 n개의 원소들 중에 하나의 원소가 위치할 수 있는 가지수, 얘는 지금 원소 수가 3개니까 위치할 수 있는 곳이 3군데가 되겠죠. 만일에 원소의 개수가 4개라면 위치할 수 있는 곳이 4군데가 되어지게 돼요. 그 기준 위치의 가지수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책에 보면 이거 다 거두절미하고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써놓는 책들이 아주 많아요. 중요하죠. 공식으로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념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응용되어진 형태에 대한 얘기를 꾸려나갈 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원순열 쉽죠? 그냥 공식만 외우려면 전체 원소수에서 하나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순열의 가지수를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순열도 공부했겠다. 그런 것들과 같이 뭉뚱그려질 수 있는 예문 몇 가지를 통해 가지고서 일반적인 순열과 원순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E 6개의 문자를 줬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6개의 문자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원순열의 가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대로 배열하는 6개의 원소를 모두 배열하는 원순열의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그러면 일단은 순열을 생각하자 그랬으니까 순열의 가지수는 6개 배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 가지입니다. 자, 그때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원형이 있는데 그 6개의 원소를 배열한다. 그럼 기준 위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줌으로써 원순열의 가지수는 5팩토리얼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6개의 원소 중에 3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원순열의 가지수, 요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럼 일단은 원소를 3개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쵸? 3개를 선택을 해서 그들에 대한 순열을 체크를 해주고 기준 위치만큼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자, 원소 3개를 뽑아서 그들에 대한 순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퍼뮤테이션 6에 3 이렇게 되어지겠죠. 맞습니까? 그 중에서 원소 3개에 대한 기준 위치 3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원소를 3개를 선택을 한다. 자, 6에 3. 그런 다음 그 세 원소에 대한 원순열을 생각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나누기 3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는 같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냥 무작정 우리가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원순열의 가지수를 공부를 해둔 사람은 이런 문제 나오면 순간적으로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생각을 해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갑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일반적인 순열 때 했던 것처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순열로 배열하려고 그러는데 이 두 개는 이웃해야 된대요. 그렇게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 6개의 원소를 배열을 하는데 A, B는 반드시 이웃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서 공부한 대로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로 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묶음을 만들어 버리자. 그러니까 A, B 한 묶음으로 보고 나머지 C, D, E, F와 더불어서 원형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원소 수는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원형 배열되어진 원소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어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5개에 대한 직순열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선생님이 지금 직순열이라고 얘기한 건 원순열과 비교해서 직선 배열이다 해서 선생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쓰는 말입니다. 하여튼 자, 순열 5가지. 그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기준 위치 5개. 그럼 다음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이 A하고 B가 이 내부에서 자리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 200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산수 계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구조식만 선생님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여기서는 A하고 B가 이웃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데 A하고 B가 마주보는 위치에 있어야 된대요. 6개의 원소를 배열하는데 A하고 B가 마주보는 위치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 배열을 하는데 A가 여기에 있다면 B가 반드시 여기에 있고 나머지 4개의 원소가 이렇게 자리하는 이런 배열의 방법.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A든 B든 둘 중에 하나가 자리를 딱 잡으면 그에 따라서 B가 이렇게 자리를 딱 잡아버려요. 그러고 나면 얘네들은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원소들은 일반적인 순열의 가지수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체크를 해줄까? A하고 A를 고정시켜주고 나머지 4개에 대한 일반적인 순열의 가지수를 체크해주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가지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때는 요거지만 2개가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C, D, E, F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C, D, E, F 이렇게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리를 바꿔가지고서 우리가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A를 기준으로 왼쪽에 C가 있고 오른쪽에 F가 있네요. B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D가 있고 왼쪽에 E가 있어요. 오른쪽에 E가 있고 왼쪽에 D가 있습니다. 맞죠? 위에서 바라다 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A하고 B의 위치 교환에 관한 것은 감안할 필요가 없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자, 그 다음 5번째. 5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네들을 6개를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데 A하고 B하고 C가 이웃하면 안 된대요. 이웃하면 안 된다. 그렇게 원형으로 배열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우리 일반적인 순열에서는 어떻게 썼습니까?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은 일단 배제시켜 놓고 나머지 원소들에 대한 순열을 생각한 다음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끼워 넣었었죠. 그렇죠? 기억나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먼저 이렇게 원이 있으면 여기다가 A, B, C를 제외한 D, E, F를 먼저 원형으로 배열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돌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때 배열되어지는 방법의 가지수는 3분의 3팩토리얼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 세 자리에다가 나머지 A, B, C를 갖다 끼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2팩토리얼? 조심해야 되죠. 뭘 조심해? D, E, F가 자리를 딱 잡고 앉아버리는 순간, 위치를 딱 잡는 순간에 이 자리도 고정이 되어져 버리게 돼요. 이때는 원순열이 아닌 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직순열의 방법의 가지수, 일반적인 순열의 방법의 가지수가 요렇게 곱해줌으로써 계산이 되어지게 돼요. 됐지요? 자, 우리가 이런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서 여러 경우를 대입해 가지고서 풀어봤는데 원순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순수한 원순열의 배열의 가지수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원순열의 형태가 약간 변형이 되어져 가지고서
다각형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각형 배열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다각형이면 우리 삼각형부터 출발하는 거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요렇게. 그쵸? 그 다각형 중에도 일반적인 다각형이 있고 앞에 정자가 붙는 정다각형이 있습니다. 구분을 해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삼각형을 주겠습니다. 요렇게. 자, 정삼각형에다가 요렇게 세 개를 배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여기 지금 도형 자체가 정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구조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원 그려놓고 그냥 앉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삼각형인 경우에 각 변에 하나씩 얹어놓는 방법의 가지수는 원순열의 가지수하고 똑같은 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3팩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준 위치가 3개다. 그러니까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삼각형인데 이 정삼각형 주변에 2개씩 이렇게 얹어놓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똑같죠? 똑같이 원순열이에요. 똑같이 원순열이니까 일단 원순열을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6개니까 5팩이 되어지겠다. 5팩.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현재 개체가 여기에 올려진 경우 기준 위치가 여기가 되어져서 돌아가는 경우는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가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기준 위치가 여기가 되어 버리면 어때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돼버리면 위치가 달라져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모난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오른쪽에 모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모난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순열, 직순열로부터 원순열의 형태를 체크할 때에 비해서 그 안에서 다른 경우가 이렇게 2가지씩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각각의 원순열 중에서 다른 경우가 이렇게 2가지씩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의 개수만큼 곱하기 2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구분이 되겠어요? 기준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준 위치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똑같은 삼각형인데 자, 삼각형 위에 정삼각형이라고 합시다. 뭐 정삼각형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2개만 얹어 놓고 싶어요. 이 자리는 빈자리로 놓아주고 싶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눈으로 봐도 이거는 원순열이 아니죠. 돌려봤자 겹치는 경우가 안 나와요. 그죠? 만일에 원소 2개를 놓는다 그러면 여기 A, B 아니면 B, A 같은 경우인가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순열이 아니라 일반적인 순열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돼요. 2팩토리얼게. 됐습니까? 원소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개, 여기 2개 있다. 그러면 4팩토리얼게. 여기 3개, 여기 3개 있다. 6팩토리얼게. 됐지요?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그럼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변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근데 각자의 변에 이렇게 3개의 개체를 얹어 놓고 싶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 아무리 회전을 시켜도 이런 형태의 도형이 또 겹쳐서 만들어지지를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순열이다. 일반적인 순열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다각형 형태의 꼴인 경우도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줘야 되고 또 정다각형 또는 정다각형이 아닌 경우에 대한 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빈자리가 있거나 생긴 게 조금 특이하면 여러분들이 골똘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번째. 삼각형은 이런데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또 상황이 또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처럼 정다각형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요. 그런데 직사각형인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거 지금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인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얹어 놓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얘는 회전을 시키려고 해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다르다 보니까 회전해봤자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원순열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얘는 일반적인 순열의 형태의 구조하고 아주 흡사하다. 그런 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것처럼 기준 원소의 위치에 대한 파악을 여러분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원형으로 먼저 배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3팩이 되어지겠죠. 원형 배열을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 위치가 여기가 되어질 때 회전시킨 거하고 여기가 될 때 회전시킨 형태가 어때요? 서로 다른 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한 상황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 됐지요? 됐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형태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면에서 조금 주의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같은 상황인데 자, 직사각형 도형이 있어요. 여기에 요렇게 2개, 1개 요렇게 얹어놓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6개의 원소가 직사각형 4면에 지금 이렇게 2개, 1개씩 얹혀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로 원형 배열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둘레에 앉았으니까 원형 배열을 생각을 해요. 5팩.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기준 위치가 여기 될 때하고 또 기준이 되어지는 위치가 여기가 되어질 때하고 기준 위치가 여기가 되어질 때가 다 다른 꼴입니다. 하나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E, F가 있다면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다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른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원순열들 중에서 다른 종류들로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서 체크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각형 형태에 대한 배열은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여기서 응용을 해서 좀 더 복잡한 것들도 우리가 다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문제 현장에 나왔던 거 한번 좀 체크 좀 해볼까요? 자, 연인이 4쌍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서로 떨어지면 안 되죠. 자, 이 사람들을 서로 이웃하게 한 모서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어떤 도형에서? 정사각형 탁자에. 그러니까 정사각형 탁자가 이렇게 있다면 이 정사각형 탁자에 여기에 한 연인, 또 다른 연인, 나머지 연인 이렇게 앉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히는 방법의 가지수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 대충 짐작이 되나요? 상황이?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순열이든 원순열이든 이웃하면 무조건 하나로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 둘, 셋, 넷이 탁자에 앉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원순열의 가지수 3팩 됐습니까? 자, 이러고 나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도 자리 바꿈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둘이 자리 바꿀 수가 있어요. 얘네들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모두 2팩토리얼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4가 아니고 2팩토리얼이 4개가 곱해지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됐습니까? 조금 헷갈렸나요? 헷갈릴 거 없어요. 앞서서 했던 거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인용해서 가져와서 얘기를 꾸려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자, 이렇게 원순열은 일반적인 순열의 형태로부터 똑같은 것들을 원형 배열했을 때 똑같은 것들을 배제시켜주는 작업, 특히 다각형 배열을 해나갈 때에는 기준 위치에 따라서 다른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